광진구 자양동에 현대 강변에 있어요. 지금은 무주택은 아니고요. 네. 광주에 거주하고 있는데 네. 이제 광주 물건 처분을 하고 대출 끼어서 그쪽으로 가볼까 싶어서. 네. 경기 광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전라도 광주. 전라도 광주에 지금 거주를 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집을 좀 네네. 처분하고 서울 광진구 자양동의 현대 강변 2차 아파트로 좀 이사 오는 걸 생각하신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사 와도 괜찮을지 그 계획 하나하나 좀 살펴볼게요. 팀장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안녕하세요, 실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밖에 계신가 봐요? 예. 예, 제가 목소리가 좀 작게 들려서 목소리를 조금만 네. 좀 크게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광주 거주하신다고요? 예. 그럼 서울로 이사를 오실 계획이신 건가요? 예. 서울에 언제까지 사셨어요? 서울에서는 아직 살아본 적이 없거든요. 서울에는 안 살아보셨고요. 예. 그러면 서울의 지금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어떤지 혹시 알고 계실까요? 예, 분위기는 네. 뭐 그렇게 많이 되는 건 아닌 건 알고 있고. 네, 분위기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그런 건 네. 전혀 모르겠어요. 제가 그러면 아주 쉽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예. 이제 집값이 쭉 올라가다 보면 집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의 수익이 계속 커지잖아요. 예. 그런데 그 커지는 것을 정부에서는 너무 과열되지 않게끔 정책으로 계속 규제를 해왔어요. 한 2017년도부터 시작을 해서요. 근데 이 규제가 쌓이다 보니까 어느 수준 넘어가면서부터는 한 19년도 넘어서면서부터는 다주택으로 아파트 끌고 가시는 분들이 가격이 올라서 그걸 팔아도 이제 내 돈이 아닌 거예요. 그 중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다 세금으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주택자분들은 더 이상 이 시장에 투자로 접근을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코로나가 발생을 해버리니까 유동성이 막 확대가 되면서 사람들이 겁에 질려요. 야, 이렇게 돈 풀면 집값도 폭등해서 내가 다시는 집을 못 사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면서 무주택자분들이 이 시장에 엄청나게 새롭게 진입을 했던 게 바로 작년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올해가 되면서의 분위기는 어떠냐면 이제 가격이 누가 봐도 비싸단 말이죠. 예. 이게 서울을 살든 안 살든지 지금 집값 보고서 지금 서울 아파트 값들 보고서 이거 싸네. 이 정도면 앞으로 한 2배 더 올 수 있겠네. 이런 생각하는 사람 한 명도 없단 말이에요, 지금은. 네, 맞아요. 예. 다만 비싸긴 비싼데 앞으로 조금이라도 더 비싸지면 어떡하지? 아니면 안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하시는 그렇죠. 분들이 이 시장에 남게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렇죠. 집을 사야겠다는 심리는 살아있어요. 그런데 다만 이제부터는 코로나가 어느 정도 다른 나라들 보니까 백신 좀 맞으면 좀 극복해 나가네? 라는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예. 특히나 그 중에서도 미국 보니까 걔네들은 지금 벌써 마스크 다 벗어버리고 있대요. 예. 그러면서 소비를 엄청나게 하니까 막 물가가 올라가고 있대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야, 지금 대출 망창 받아가지고 집 샀다가는 앞으로는 금리가 오를 일밖에 안 남았네. 예. 그렇죠. 그러면 나중에 나는 들어가더라도 내 다음에 잡아줄 사람 없어질 수도 있겠네. 이러면서 한 발짝 빼기 시작했던 게 올 초부터예요. 그런데 매도인들이 그래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그러면 나도 빨리 팔아야겠다. 이러면서 물건을 많이 내놓으면 가격은 떨어지겠죠. 네. 그런데 지금 상황은 매도인들이 올라있는 가격대에서 팔려 그러니까 이 중에서 한 60%를 세금 내야 된대요. 그러면 그분들은 어떤 상황이냐면 10억에 집 팔아서 전세 한 6억 빼주고 세금 내면 손에 떨어지는 게 없어요. 네. 그러니까 매물도 많이 안 나와. 그런 상태에서 선거철 다가오니까 막 이것저것 정책들이 굉장히 혼란스럽게 나와요. 네. 딱 지금의 분위기가 여기까지 흘러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분위기 알고 판단은 이제 시청자님의 몫인데 내가 만약에 서울에 이사 와서 반드시 지금 당장 자가거주가 필요하다. 그런 상황이시라면 집 사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다만 그 선택을 할 때는 앞으로 금융, 네. 부채에 대한 부분을 관리를 잘 해야 된다. 네. 이 부채에 대한 부분이 누구한테 치명적일 수가 있냐면 소득이 줄어드는 시기에 치명적이게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앞으로는 집값만 보고 대출을 해주는 게 아니라 그 개인의 소득 대비해서 대출 상환에 대한 원금 플러스 이자에까지 고려를 해서 대출을 해줘요. 네. 말이 좀 어렵나요? 아니요. 그러니까 시청자님께서도 꼭 필요하면 집을 사긴 사되
네. 대출을 많이 받으셔야 되는 상황이시라면 다시 고려를 좀 해보셔라. 네. 이게 제가 드리는 첫 번째 말씀이고, 두 번째로 물건에 대한 네. 얘기로 보면 강변에 있으면서 네. 어느 정도 정책적인 기대감은 가지고 있는데 네. 현재 상태에서는 재건축하기는 용적률이 너무 높은 아파트다. 아, 이 정도로 그래요?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 제 용적률이 네. 235가 되는데 네. 그쪽으로는 해가지고 한 350까지 올려주면은 네. 어느 정도 사업 수익성이 나지 않나요? 350%는요. 일반 네. 주거 지역에서 주거 형태만으로는 절대로 못 올리는 용적률이에요. 아, 그래요? 법적으로 불가능한 용적률이라고요. 아. 이렇게 가려면 준주거, 상업지역 같이 용도지역 종상향이 돼줘야 되는데 네. 종상향이라고 하는 건 절대 공짜가 아니에요. 해주면 네. 그만큼의 기부 체납을 하건 임대주택을 짓건 땅을 내놓건 뭐든지 반대급부를 요구를 네. 해요. 아. 그러니까 무조건 사업성이 좋아진다라고 볼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런 그러면은 점들이 지금- 있으니까 네. 이런 모든 어떤 변수들을 다 감안해서 지금 가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향후 네. 그게 재건축으로 가기에는 어렵다는 말씀이실까요? 이걸 시청자님이 사면서 앞으로 5, 6년 또 올라주기는 좀 힘들고 어느 네. 정도는 조정이 돼줘야지 앞으로 또 네. 오를 만한 체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네. 그 물건이 재건축으로 가기에는 어렵다는 말씀이세요? 주민들께서 우리가 네. 추가 분담금을 공사비 다 냅시다라고 하면 갈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주민들 입장에서 보세요. 지금 팔아서 보니까 최근 가격이 한 10억 돼요. 10억에다가 한 3, 4억 공사비 낼 거 보태면 네. 다른 지역의 신축 아파트도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누군가는 떠날 거고 누군가는 하자고 할 거고 되더라도 시간 많이 걸릴 거고 지금 현재 용적률로 249%에서 재건축 가능한 데는 강남에서도 아직 진행을 못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렇습니다. 음마아파트가 그 용적률이 204%밖에 안 돼요. 근데 아직도 재건축이 진행이 못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보통 재건축은, 보통 일반적으로 재건축은 용적률이 어느 정도까지 올려주는 건가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건축들은요. 중밀도라고 해요. 용적률이 150에서 한 170, 80% 정도? 그 정도 네. 사이에 있는 아파트들이 지금 거의 다 진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이상 되는 200% 이상급들은 거의 대부분 지금은 리모델링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리모델링으로 네. 하고 있다고요? 근데 그건 역시도 지금까지는 정확히 뭐 리모델링으로 간다 만다 이런 얘기는 확신은 없다라고 보면 돼요. 어쨌든 지금 말씀이 굉장히 많이 길어졌으니까 오늘 예. 여기까지만 좀 정리를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